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진짜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미국 법체계의 지도 그리기입니다. 솔직히 법하면 의례 좀 무겁고 머리 아프고 또 엄청 추상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주제를 아주 명확한 지리적 계층 구조로 시각화해 볼 거거든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한 지도를 하나 쫙 그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재밌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단 하나의 법체계 안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두 개의 법체계 안에 계신가요? 글쎄요, 정답은 놀랍게도 두 개입니다. 진짜예요. 미국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중복된 권위로부터, 그러니까 동시에 두 곳으로부터 관할을 받고 있거든요. 뉴욕이나 LA 같은 거대한 대도시들도 결국 주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항상 두 가지 법 체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여정입니다. 1. 이중 법 체계. 2. 법의 네 가지 출처. 3. 최고 조항. 4. 법학 교육 매핑. 그리고 마지막으로 5. 수영하는 법 배우기. 이렇게 뼈대를 쭉 훑어볼게요.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1. 이중법 체계와 동시 관할권. 바로 들어가 보죠. 미국의 권력 구조는 꽤 독특해요. 하나의 거대한 국가 정부, 즉 연방 정부와 50개의 개별 주정부 사이로 딱 분할되어 있거든요.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 사는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잔디밭에 주차하지 마세요라는 동네 조례를 지켜야 해요. 동시에 주법인 버지니아 제16 사법구역과 버지니아 대법원의 통제를 받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분은 미국 연방지방법원, 제4순회항소법원, 그리고 저 꼭대기에 있는 연방대법원으로 이어지는 연방법의 통제까지 동시에 받습니다. 와, 진짜 복잡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말한 동시 관할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위에 여러 겹의 지붕이 겹쳐 있는 셈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2. 법의 네 가지 출처, 규칙의 기원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를 통제하는 이 수많은 규칙들은 다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걸까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1단계는 모든 것의 절대적인 기초, 바로 헌법입니다. 그 다음 2단계는 의회가 열심히 만들어내는 법률이죠. 3단계는 의회가 권한을 넘겨준, 예를 들면 환경보호국 같은 행정기관들이 만드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바로 판사들이 만드는 관습법이죠. 이 네 가지 흐름이 쫙 모여서 전체 법의 거대한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요, 솔직히 제일 골치 아프고 이해하기 까다로운 게 바로 이 네 번째, 관습법이에요. 관습법이 뭐냐면 국회에서 딱딱하게 글로 적어놓은 성문 법률이 아니고요. 법원이 과거의 판결들, 즉 선례를 바탕으로 확립해 나가는 판사들이 만든 법입니다. 모든 걸 법전에 아주 꼼꼼하게 적어두는 유럽식 대륙법 체계랑은 완전 다르죠. 철저하게 과거의 판결 역사에 기대어 돌아가는 진짜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자, 이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현실로 한번 끌고 와볼게요. 동네 알링턴 도로에서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다고 쳐보죠.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이 과실 청구는 성문화된 법률이 아니라 주 법원들이 예전부터 내려온 판결 선례, 즉 주관습법을 따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 내 강이나 바다에 떠있는 보트 위에서 사고를 당했다? 그럼 이야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건 해사법, 바로 연방관습법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법원이든 연방법원이든 각자의 구역에서 자기들만의 선례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참 재밌지 않나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3. 최고 조항, 일명 비장의 카드죠. 계속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 오니까 법의 출처가 진짜 다양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 하나 생깁니다. 이 복잡한 이중 시스템에서 만약 서로 다른 관할권이나 법의 출처들이 쾅 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법을 카드 게임이라고 한번 상상해봐요. 어떤 카드를 내밀어야 다른 카드를 싹 다 이길 수 있을까요? 입법기관들이 각자 다른 법을 들이밀며 싸울 때 이 분쟁을 깔끔하게 끝내려면 확실한 서열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이때 등장하는 궁극의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헌법 제6조 2항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헌법 및 미국 법률은 국법의 최고 법이 된다.
어느 주의 헌법이나 법률에 이와 상반되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이게 그 유명한 최고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방법이랑 주법이 맞붙었을 때 무조건 연방법이 이긴다고 헌법에 떡하니 못 박아둔 거예요. 완전 압도적이죠. 그래서 법원들은 바로 이 조항을 무기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들을 가차없이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최고 조항 덕분에 아주 명확한 서열, 즉 쪼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연방이든 주든 상관없이 각 시스템의 절대적인 꼭대기, 왕좌에는 무조건 헌법이 앉아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 자리하는데요. 이 법률들은 판사가 만든 관습법을 가볍게 누르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부에서 만든 규정들도 관습법보다 힘이 셉니다. 한마디로 글로 명확하게 적어둔 성문법이 예전 판사들이 만들어둔 판례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는 거, 확실한 서열 정리가 느껴지시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4. 법학 교육 매핑. 로스쿨 1학년 수업들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볼까요? 지금까지 다룬 이 조금은 추상적인 법적 구조를 법학전문대학원, 그러니까 로스쿨 1학년 학생들의 시간표에 맞춰서 현실로 확 끌어내려 볼게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민사소송법. 이건 의회가 대법원에 권한을 넘겨줘서 만든 연방규칙 동네에 속합니다. 반면에 불법행위법이나 재산법은 어떨까요? 이건 50개 주의 전반적인 원칙들을 다루는 주관습법에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계약법은 주관습법에서 출발하긴 하는데 통일상법정 같은 성문법적 요소가 아주 강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법의 출처들이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딱 감이 오시죠? 여기서 형법 이야기를 빼놓으면 섭섭하죠.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보던 형법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로스쿨 1학년 형법 수업은요, 단순히 범죄 종류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과거 판사들이 만들던 관습법 체계에서 모범형법정 같은 아주 명시적인 성문법 체계로 넘어가는 그 전환 과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 굳이 글로 다 적어놨을까요? 맞습니다. 시민들에게 이거 하면 불법이야 라고 사전에 명확하게 아주 공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죠. 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보여주는 정말 끝내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5. 수용하는 법 배우기.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딱딱한 법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조금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어마어마하고 스트레스 팍팍 받는 시스템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배운다는 건 사실 일종의 탈숙련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이전에 얼마나 똑똑했고 얼마나 훌륭한 전문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면 마치 아기들처럼 옹알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잖아요. 헬스장에서 새로운 근육을 만들려면 땀 뻘뻘 흘리고 근육통에 시달려야 하는 것처럼요. 처음이라 버벅거리고 불안한 거, 그거 완전 당연한 겁니다. 배움을 위한 아주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기서 수영이라는 비유를 들어볼 건데 이게 진짜 뼈를 때립니다. 깊은 물속 한가운데에 아이가 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을 동동 구르며 물속에 잠겨 있는데 숨을 쉬려고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건 수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라앉는 걸 아주 잠깐 뒤로 미루고 있을 뿐이죠. 제대로 숨을 쉬면서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진짜 수영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만약 여러분이 이 복잡한 구조를 배울 때 그저 남들 하는 대로 생각 없이 허우적거리기만 한다면 얼마 못 가서 푹 지쳐버리고 그대로 바닥으로 가라앉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요구를 받게 될 직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미국 법체계라는 이 복잡하고 방대한 지도를 그려봤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스스로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힘들 때 주변에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이 엄청난 지식들도 결국 아무 소용이 없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지식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그저 숨죽인 채 허우적대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개를 들고 제대로 숨을 쉬며 앞을 향해 헤엄쳐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도가 여러분만의 든든한 나침반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수영을 멋지게 준비해보세요.